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해드릴까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쿠팡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반응은 반반인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 가지고 떠들면 뭐하냐. 맞아요. 쿠팡 수혜주들이 순식간에 다 올라갔죠.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들 종목군들은 왜 올라갔을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갔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쿠팡 관련주처럼 올라올 종목군들이 꽤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뭐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시장은요, 이 순환매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순환매 사이클을 잘 이해하시면 중소형주가 움직일 때에는 중구난방으로 중소형주만 움직이고요, 대형주만 움직일 때에는 또 대형주만 집중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가까운 예로만 보더라도요, 2018년도 연초에 비트코인 이슈와 더불어서 그 비트코인을 보호한 이 블록체인, 이 보안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까지 시세가 좀 꽤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시장을 리딩했던 종목군들은 중소형주가 아니라 사실상 삼성전자, 반도체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성과가 꽤나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쿠팡 관련주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얼마 전에 또 급등했었던 애플카 관련주들도 그렇고, 2018년 연초에 급등했었던 반도체 관련 주식, 블록체인 관련 주식 마찬가지로 한때는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주식이라는, 나쁜 회사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여러분들 삼성전자 2016년 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에서 펀드 매니저들 치고 그 주식 담은 펀드가 과연 몇 개나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삼성전자 안 담으면 업계에서 거의 추방당할 정도로 아주 이상한 펀드 취급을 받을 거예요. 수익률이 가장 좋고 성장성도 가장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펀드를 잘 판매한다고 하는 모 펀드에서요, 당시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성장성이 안 나온다고. 애플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성장성을 내는데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공장 역할밖에 못한다고 평가절하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랬던 그 펀드 회사도요, 추세가 나오고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실적이죠. 실적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담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어깨 힘 좀 펴고 댕기는 것 같아요. 우리 블록체인 이슈가 있는 코스닥의 일부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뭐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혹은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창업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난 코스닥의 일부 상장사들도요, 적자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슈 덕분에, 테마 덕분에 성장주 취급받으면서 급등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주식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제자리로 혹은 그 이하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역사를 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쿠팡 관련주들, 쿠팡 수혜주들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비싼지 싼지, 위험한지 않은지 이거 제대로 분석 평가도 안 하고 5% 뛰기 10% 뛰기 먹으려고 올라타잖아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 다행인데 연속적으로 그 수익이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맹목적인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모 펀드 회사를 많이 얘기하네요. TV에도 참 많이 나오시던데 요즘에. 하긴 뭐 장이 뜨거우니까 펀드 많이 팔아서 연봉도 좀 더 많이 받고 성과급도 많이 챙겨야겠죠. 이해는 합니다. 잘 들어보면요, 5년 10년 뒤에도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을 찾아서 장기로 그냥 투자하래요. 요즘에 애플카 이슈 나왔을 때에는 애플카 관련 종목군들 10년 20년 초장기로 묻어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5년 뒤 10년 뒤를 맞추나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5년 10년 20년 초장기로 성장성을 이어가면서 주가가 우상향한 기업은요, 몇 개 안 됩니다. 대형주, 우량주 중에서도 몇 개 안 돼요. 뭐 조금 더 넓게 봐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 희박해요. 우리가 사실 분산 투자를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분산 투자하면 수익이 덜 난다는 이유로. 그런 분들은 종목을 잘 찍어야 돼요. 본인의 분석력을 믿지 마시고 본인의 찍기 실력을 더 믿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종목이 적으면 정말 확률이 높아야 돼요. 아니 변동성도 적고 성장성이 유지가 되는 대형주를 보면 되지 않냐. 이번에 코스피 기준으로요, 3000포인트 3200포인트 돌파할 때 몇 종목이나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했는지 조사를 했어요. 올해 코스피에는 약 900여 개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0여 개 종목만 코스피 상승 수익률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9분의 1만. 그 중에 한 300여 개 정도가요, 상승은
상승인데 평균에도 못 미쳤어요. 코스피 상승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나머지 한 400여 개 종목은요, 상승은커녕 코로나 이전 바닥도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든 만큼 강세장이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군인들도 투자하고 일반 사병들도, 그 다음에 뭐 직장인들은 뭐 2명 중에 1명이 계좌를 파서 개설해서 투자를 하고 있대요. 2030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투자를 합니다. 전 국민이 지금 다 주식 투자를 해요. 좋은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는 것. 근데 그 중에 이런 강세장에서도 분석이 된다고 하니, 검증이 된다고 하는 일부 리그격인 코스피 시장에서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종목들이 9분의 1이에요. 9분의 1. 근데 지금은 또 올해 1월달 이후로 대형주들이 좀 숨고르기 들어갔죠. 보통 코스피를 산다 그러면은 중소형주를 잘 안 사고, 야, 요즘 우리 투자자들 참 똑똑해졌어요. 대형주를 많이 삽니다. 그 대형주들 지금 수익률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비리비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수익 나는 종목군들은 순환매적인 사이클에 의해서 중소형주들의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근데 그 중소형주들 보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쁜 회사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주식만 보지 말고, 지금은 나빠 보이지만 나쁜 회사도 좋은 주식은 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미래 시장 주도주를 잡아내는 포인트가 또 될 수 있어요. 지금 가격이 10,000원짜리인 주식이 10만원, 100만원짜리 가는 것보다 지금 1,000원짜리 주식이 1,100원부터 해가지고 만원까지 가는 확률, 조금 예시가 안 좋았나요? 그럼 이렇게 예시 드리죠. 지금 100만원짜리 주식이 1,000만원 1억 가는 주식들보다도 만원짜리 주식이 10만원, 10만원짜리 주식이 100만원 가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삼성전자 지금 10만원도 안 해. 그러면 삼성전자를 더 사볼까? 나는 장기로 가니까 보통주보다 배당 더 주는 우선주를 사볼까? 삼성전자의 진짜 가격이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액면분할 50분의 1로 했죠. 많은 분들이 진짜 가격과 가짜 가격이라기보다도 이 차트 현상을 일으키는 가격에 대해서 생각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삼성전자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주, 우량주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형주를 추종하는 중형 섹터의 대장급, 그리고 소형 섹터의 대장급들을 같이 포트폴리오에 껴주셔야 돼요. 왜 우리 기반 공사를 할 때에도 보면요, 흙만 가지고는 기반 공사가 안 돼요. 금방 무너져요. 비 오고 눈 오고 또 기온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흙만 가지고 기반 공사를 하면 집안이 탄탄하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반드시 기초 공사를 해야 돼요. 자갈도 좀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석과 같은 큰 바위 덩어리도 좀 껴주고요. 그 사이를 메우는 모래, 자갈, 덤프로 때려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공구리 작업까지 해주면 정말 좋을 거예요. 우리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짜야 돼요. 대형주, 우량주 담는 건 좋은데 대형주, 우량주가 쉴 때, 대형주, 우량주가 조정 들어올 때 그 조정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그 대형주, 시장을 리딩하는 주도주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중형주의 대장, 소형주의 대장을 같이 껴줘야 돼요. 실제로 지금 애플카 이슈로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출발했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그룹사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현대그룹사에 납품을 하는 중형주, 소형주들도 다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기대 수익률은 그들 종목이 더 좋아요. 근데 그들 종목은 역시나 중소형주답게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답게 실적이, 재무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쁜 회사의 주식들도 향후에 좋은 주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널리스트, 언론에서까지 거론하지 않은 주식들에 지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쿠팡 관련주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KCTC, 영풍재지, 물류에서부터 골판지를 생산하는, 심지어 골판지 생산 우리는 안 합니다라고 친절하게 공식까지 내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어디서 수익을 냅니까? 뭔가 다들 착한 기업에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착한 기업, 나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기업, 수익을 안 주는 기업이 있을 뿐이죠. 운동선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포츠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요,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지,
실력이 안 되면 부딪혀라도 봐야죠. 그죠? 팬들은 그런 걸 더 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식 투자도요. 안 되면 자꾸 부딪히고 수익 내주는 좋은 주식, 나쁜 회사라도 좋은 주식을 우리가 취득하려고 도전을 좀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너무 룰에 맞게, 이론에 맞게 나는 착한 CEO가 운영하는 주식만 살 거야. 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주식만 살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은 기업의 나쁜 회사의 주식이 수익률이 더 좋아요. 여러분도 OCI라는 회사 아시죠? 그 OCI라는 회사가 보면요, 바닥권에서 추세를 만들어갈 때에는 나쁜 회사였습니다. 좋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애널리스트도 분석을 안 하고요, 언론에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주식이 10만원 돌파하고 수십만원 호가니까요, 대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대졸자 직원들을 뽑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바닥권에서도 대졸자 직원은 뽑았을 겁니다. 근데 떠들썩하게 공채로 뽑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닥에서는 인정도 안 했던, 인정도 못 받았던 그런 주식이 오히려 나쁜 회사라는 인식이 강했던 그런 회사의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고 추세가 이어지니까 좋은 주식 평가를 받더라고요.